전체들은 갑자기 밝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빛나기도 합니다. 종종 꼬리가 달린 별들도 나타나는데 때로는 서쪽 하늘에, 때로는 동쪽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번개, 횃불, 나팔, 그리고 불타는 방패라고 불리는 무기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큰 재앙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3년에서 79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철학자 데 플리니우스의 증언입니다. 그의 증언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함께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시대에도 하늘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현상들의 존재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에 대한 최초의 증언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 현상을 다루는 방대한 문서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FO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웃음을 받았지만 오늘날 이 현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미지의 현상에 대한 의견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 문제 전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매우 흥미로운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UFO 연구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확인 비행물체 현상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 주제가 종종 조롱받던 것에서 어떻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열어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스폴레토에서는 황금빛 불덩어리가 땅에 내려왔고 점점 커지더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땅에서 떠오르더니 동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태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UFO 현상은 매우 복잡한 주제로 종종 부당한 편견과 가벼운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년에 걸쳐 이 현상에 주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연구는 클리페올로지아라고 불리는 하나의 진정한 학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 제국 군대에서 사용되던 둥근 방패인 클리페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클리페우스 아르덴스, 즉 불타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목격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이상한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우리는 데 플리니우스의 말로 영상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고전 시대의 유일한 증언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티투스 리비우스, 아이스킬로스, 플루타르쿠스 등에게서도 전해집니다. 이들은 하늘을 위협적으로 맴도는 원반들의 존재와 그것을 보고 경악하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신비한 물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묘사는 수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중세 전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1290년에는 영국 앰플포스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믿을 수 없는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수도원장 헨리가 오후 기도를 드리려던 중 형제 중 한 명인 존이 밖에서 큰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모두 밖으로 나갔고 그들 위로 은색의 크고 원반처럼 둥근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모두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앰플포스에서 일어난 일은 1561년 4월 14일 뉘른베르크에서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원통형 물체들로 가득 차고 그 안에 흰색,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 파란색의 원반과 구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한스 글라저는 16세기 모판화에 이 모든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뉘른베르크 천상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 동안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대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자연 현상, 특히 작은 얼음 결정에 의해 태양 건선이 굴절되어 발생하는 대기 현상인 해물이 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당시 사건의 목격자들이 보았다고 주장한 모든 것과는 상충됩니다. 하늘은 원통형 물체들로 가득 차 보였고 그 안에서 흰색,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 파란색의 원반과 구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와 대포통처럼 생긴 관들도 나타났고 그 후에 그 물체들은 곧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전투가 이어진 후 그 물체들 중 일부는 불이 붙은 듯 보였고 땅으로 떨어져서 증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기록된 증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많은 그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15세기의 그림으로 산 조바니노의 성모로 알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피렌체의 팔라초 베키오에 보관된 이 그림에서는 마리아의 어깨 뒤로 빛이 퍼지는 원반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이며 한 남자와 그의 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13세기 필사본인 안날레스 라우리센세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776년에 프랑스의 시기부르크 성이 포위당하던 중 목격된 비행물체를 나타냅니다. 그 당시 색슨족이 프랑스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양군이 전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장의 근처 교회 지붕 위에 불타는 방패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색슨족에게는 이 신비롭고 무서운 물체들이 프랑스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쳐 후퇴했습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프레스코화가 1350년에 세르비아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으며 그 지역의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처형 장면이 있는데 그림의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이상한 이미지가 나타나며 이는 두 개의 비행 접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인간 형태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은 고대 문헌과 과거의 그림들을 파헤치면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증언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쉽게 유축하면서 이러한 증언들이 단지 자연현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현상들이었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마도 이후에 그 시대의 목격자들이 자신들의 상상력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늘을 더 자주 관찰하고 별자리와 별을 잘 알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별들이 그들에게 멋진 광경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고 농업의 주기를 조절하며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놀라운 사건들의 모든 목격자들이 단순한 사람들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시 이 역사적 증언들은 제쳐두고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대에 도달해 봅시다. 전직과 전직을 막론하고 군사 및 정보기관에 존경받는 구성원들로부터 모두 권위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해 의회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의 비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 증언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신뢰받는 명성을 가진 인물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에게도 사진, 공식 문서, 비공개 구술 증언 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확인 물체에 대한 회수 및 역공학 프로그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가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세부 사항 접근이 거부됐습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그루시 전 미국 정보국 관리가 2023년 7월 미국 의회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루시는 미국 정부가 미확인 물체의 진짜 본질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정부가 더 우수해 보이는 기술을 사용해 역공학, 즉 이 물체들을 연구해서 재현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생물학적 유해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네들은 미확인 물체가 관련된 일부 사건에서 회수된 것이며 이들이 확실히 인간이 아닌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발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여러 부정이나 축소 발언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떻게 해서 UFO 현상을 부정하고 조롱하던 분위기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UFO 현상,
또는 최근 명칭에 따르면 UAP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아주 긴 여정입니다.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미 공군은 실제로 12,000건이 넘는 UFO 목격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블루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빛, 물체, 그리고 이상한 레이더 판도값에 대한 관측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목격 사례들은 군 및 민간 조종사, 기상 관측자, 천문학자 등 다양한 출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 이후 1969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UFO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대부분의 목격 사례를 자연 현상이나 장난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를 부정한다고 해서 목격 사례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목격 사례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평판이 좋은 인물들이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UFO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 해군 소속 2명의 조종사가 샌디에이고 상공에서 신비한 타원형 물체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펜타곤은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만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야 뉴욕타임스가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공개하게 되고 공군 조종사들의 추가 증언과 그들이 촬영한 영상이 드러나면서 미확인 물체들이 분명하게 포착된 장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UFO에서 UAP로, 즉 미확인 비행물체에서 미확인 현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반세기 전과 여전히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서 최소 2개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펜타곤에서, 또 하나는 나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부인, 폭탄 선언,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두가 받아들이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UAP 현상은 존재하며 실제이기 때문에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우리 행성에 외계 방문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발표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정은 UFO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더 레이트 쇼에서 한 유명한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논의는 평소처럼 농담조로 시작되지만 전 대통령이 정확한 지적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체들의 영상과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궤적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본 증언들은 상상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식별되지 않은 물체들이 자연 현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움직임과 기동을 하는 장면이 그 명확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지능에 의해 조종되는 정밀한 기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제작자 제레미 쿠벨이 처음 공개하고 이후 펜타곤이 확인한 영상에서는 식별되지 않은 물체가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 명확하게 멈추고 마지막에는 물속으로 잠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끝에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이 실제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이것이 첨단 기술이지만 인간이 만든 것, 구체적으로는 군사용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설이 2차 세계대전 직후나 냉전 시기엔 근거가 있었겠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세기 전에 우리가 그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면 왜 아직까지도 그 흔적조차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전쟁, 위협, 국가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신비로운 기술을 꺼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라고 말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신비로운 물체들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증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역사의 미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물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목격된 것들도 실제였을 가능성을 왜 배제해야 할까요? 게다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 남아있는 고대 문헌들을 분석해보면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만남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 존재들은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문헌들은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9월 13일 멕시코 의회가 주최한 한 회의에서 UFO 관련 최신 소식들이 논의되었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몇몇 증인들의 증언도 청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임에 마우산 기자는 자신의 발표 중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두 존재의 미라화된 시신을 공개했으며 그 존재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그리 깨끗하지 않은 과거 전력들이 원래는 엄청난 뉴스가 되었어야 할 이 소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 문제는 언론에서 묘사한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어난 사실들을 전해드리고 이 발견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우산은 회의에서 두구의 미라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라들은 멕시코 자치대학교에서 탄소사 분석을 통해 연대가 측정되었으며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미라 자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미라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만을 분석했다고 밝혔으며 이 방식은 마우산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DNA 분석에서 나왔는데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실시된 이 분석 결과 최소 30%의 DNA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DNA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우산은 또한 DNA 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를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을 조사하려는 누구든지 의심받고 공격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전달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증거가 아니라 제시한 사람을 공격해 충격적인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DNA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공개했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것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DNA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발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라들이 단순히 짜깁기에 만든 것일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특별한 몸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동물의 유해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해군의 법의학 의사인 호세데 헤수스 살체 베니테스가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같은 기법을 사용해 실시한 분석 결과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온전하며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두 가지 매우 특별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 피부에는 지문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문과는 다르게 수평으로 뻗어있는 형태입니다. 미라의 몸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분석해보니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플란트는 매우 희귀한 합금, 특히 오스뮴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스뮴은 백금족 금속으로 가장 단단하고 내구성 뛰어난 금속 중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금속은 1800년에 영국의 화학자 스미스슨 테넌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금속입니다. 그리고 만약 멕시코 대학에서 실시한 탄소 분석 결과처럼 미라의 연대가 확인된다면 이 금속들이 이 시신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표본들은 우리 세계의 진화 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외계 우주선의 잔해에서 회수된 것이 아닙니다. 이 표본들은 규조토 광산에서 화석화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규조토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조류입니다. 이 미라들은 2017년에 페루 쿠스코 근처의 한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에야 멕시코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으로 인해 마우산은 페루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장관은 그가 아무런 허가 없이 고고학 유물을 나라에서 반출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산은 곧 자신이 시신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발견에 대한 평가는 보류 중입니다. 마우산이 발견한 미라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아 추가 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약 이 발견의 진위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 지구 밖에서 온 존재들의 역사를 연결하는 빠진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최근 몇 년간 UFO 관련 주제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도적 개방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뿐입니다. 이 신비로운 미확인 물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이것들이 실제라면 이 미지의 현상들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행성에서 번성한 문명의 대표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언가의 증거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매혹적인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